28일 내일 네. 지하 주차장이 됐건 어찌 됐건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사 한 번 받고 끝은 아닐 거 아닙니까? 한 번 받을 볼륨의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조사하다가 본인은 예전처럼 진술 거부권 행사하진 않겠다고는 하더라고요. 진술에 친술이 이야기하겠다는데 그래서 묵비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안 하겠다. 네, 안 한다. 근데 아마 거짓말은 할 겁니다. 근데 거짓말은 뭘로 드러나냐면 다른 이 피의자들 내지는 참고인들과의 진술과의 괴리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리가 너무 명확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다시 또 안 나올 것 같고. 그럼 저는 아주 곧장 거의 시간적 간극 최소화해가지고 인신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아요. 이번 내란 특검은. 어찌됐건 지금 중요한 것은 구속수사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특검에서 얘기한 것 중에 뭐 이번 소환 한 번으로 끝날 거 아니다. 그렇죠. 있을 때마다 수시로 부르겠다. 그리고 구속을 해놓은 상태면 계속해서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검사가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검사라고 한다면 이 사람 지금 한 번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한 번 들여보내면 또 다시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이 협조하거나 예스라고 대답할 질문하면 안 돼. 질문 자체를 상대방이 아니라고 대답할 질문, 거짓말할 질문을 해야 돼요. 인정할 수 없는 질문들.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질문했는데 아니라고 한다. 거짓말이라고 한다. 거짓을 말한다. 근데 객관적인 다른 제3자와의 증거를 비교해 보면은 이 사람 말은 완전히 틀렸다. 이 사람은 거짓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풀어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큰일 날이 벌어진다. 이러면서 그걸 이유를 다 적어가지고 다시 법원에다가 이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핵심적으로 이 사람이 구속을 꼭 구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임의소환이긴 이거 임의소환이겠죠. 그렇죠. 임의소환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들여보냈을 때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거기 있으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고서 보호하는 것이 낫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얘는 집에 보내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증인끼리 말을 맞추니까 안 되고 얘는 여기서 우리랑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재판부에다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신문 조서를 만들어야 질문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이 장면을 보고 있고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를 따지고 보면 윤석열 이 피의자가 밖에 나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지기현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두 사람이 공수처에 고발된 내용이 있고 이것을 특검이 이첩받아 갔어요. 받아갔습니다. 그럼 이들도 수사 대상? 수사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이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관할 건이 있으니까 공수처 너네 쪽에 이제 고발이 들어갔지만 우리 쪽으로 넘겨라고 했고 이게 특검 법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내란 외환 여러 이 혐의와 관련해서 들어온 고소 고발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왜 풀어줬느냐가 이 내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왜 즉시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활보하도록 하고 그런 판단을 실무 수사팀과 다르게 왜 검찰총장이 내렸느냐도 이 사건의 내란과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선 당연히 수사할 수 있고 법리 검토를 거쳐서 공수처에서도 특검으로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이제 특검에서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김수현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도 그 사세행위라고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운동 여기 시민단체에서 공수처에 고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지금 공수처의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공수처에서 이첩이 되면 특검에서 당연히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 피고인이 와서 어떤 조사를 받고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수사 대상과 수사 방법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보도 내용상으로는 뭐 그 내란의 밤,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시에 있었던 국무회의 관련해서 국무위원들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당연히. 뭐 외환도 수사 대상으로 지금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그 국민의힘 당시 의원들 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이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 모든 얘기들이 다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와. 국회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나와서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전해줘야 돼요. 예결위원장 이런 거. 지금 운영위원장 관례상 운영위원장은 그 여당의 원내대표들이 하는데요.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당선이 됐고요. 법사위원장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사선의 이춘석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도 역시 뭐 앞서 얘기가 됐지만 삼선의 한병도 의원이 당선이 됐고 문체위원장 여기도 삼선의 김교흥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내용까지는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법사위 얘기를 하면 김용민 의원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법사위 간사 되셨죠. 예. 그리고 이소영 의원이 예결위 간사가 됐고요. 네. 예. 그러면은 서영교 의원은 뭐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이름이 나온 게 없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네. 뭐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확인해. 예. 저도 한번 찾아보고 알아볼게요. 있습니다. 예. 예. 제작진들 좀 알아봐 주세요. 예. 자, 그리고 요 얘기 좀 할게요. 이거는 갑자기 며칠 전에 SBS에서 단독으로 보도가 됐던 그렇더라고요. 내용인데 예. 그 배상윤이라는 KH그룹의 회장이 있습니다. 배상윤. 횡령 혐의로 이 사람은 지금 캄보디아에 해외 도피 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SBS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왜 쌍방울 대북송금 네. 쌍방울에서 대북송금 대리로 해줬다. 이재명 대통령을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마치 그때 이재명을 위해서 쌍방울이 돈을 대신 북한으로 보내준 것 같이 이야기가 됐고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쌍방울의 그 회장 이름 뭐였지? 김성태. 김성태 회장.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 이름 계속 등장하고 이화영 뭐 전 부지사는 지금 뭐 형이 확정되기도 하고 예, 이런 상황이 쭉 대법원까지 벌어졌습니다. 갔죠. 예. 근데 기본으로 김성태라는 사람이 돈을 줬다. 이재명 대신해서 이재명을 위하여 북한에 돈을 줬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배상윤이라는 사람은 김성태와 동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이 대북송금은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와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 기본적인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뿌리가. 이게 원래 예. 김성태가 처음에 외국에서 도망 다니면서 안 잡혀 들어올 때 그렇죠. 그때 바깥에서 계속 그랬어요. 이재명하고 무관하다. 이거는 그냥 우리 회사 주식 이거 높이 좀 해가지고 히토류 뭐 이런 거 이제 맞아요. 갖고 온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가 좀 돈 좀 벌어보려고 장난치던 거였다. 여기까지가 사실 자기네도 인정하던 거거든요. 해외에 있을 때, 도피 중일 때. 도피 중일 때. 예.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국에 들어온대. 음흠. 그때부터 비행기에서 잡혔잖아요, 그 사람이. 검찰에 예. 잡히면서부터 갑자기 말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재명을 위해서 내가 돈을 보냈어요. 이재명을 위해서 저기다 뭐 어떻게 했어요. 이재명을 위해서 누구누구 만나게 했어요.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항상 내가 사건을 하다 보면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부인하던 제3자가 예. 갑자기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서가 나오고 갑자기 뭔가 말이 바뀌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항상 하는 패턴이 뭐냐면 오랫동안 진술을 안 써요. 오랫동안 매일 검찰을 만나요. 오랫동안 그들하고 밥을 잘 안 먹고 이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끊겨요. 예. 그리고 친구들도 안 만나요. 그리고 아침 9시에 나가서 밤 12시 넘어서 들어와요. 이거를 100일 넘게 맨날 해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들 말이 다 바뀌어요. 이게 이 사람도 그 당시에 그랑 비슷하게 똑같이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대납 사건을 보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가 있고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중요하죠. 진술 세미나라는 단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지사가 검찰에 여러 차례 와서 조사를 받는 과정 속에 김성태뿐만 아니라 이제 쌍방울 직원들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회 사다 주고 술 파티 거기서 뭐 파티도 뭐 파티라고 해야 될까 회식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답변해야 될 내용들을 맞추는 과정 그걸 진술 세미나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검찰이 그렇게 만들어간 판이라면 그 이화영 전 지사가 뭐 여러 압박을 받으면서 진술이 바뀌기도 하고 재판 과정에서 태도가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이 일련의 내용들하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 배상윤이라는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붙여보면 김성태의 진술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재판은 어떤 증거도 없어요. 김성태의 진술 말고는. 맞아요. 그런데 이화영 전 지사는 지금 죄고 확정이 돼서 형을 살고 있는 맞습니다.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는 재판이 지금은 뭐 연기가 돼 있습니다만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것이고 예. 이거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이게 거 아니에요? 확정이 되면 재심 사유가 되는 거예요. 예? 주요 증인이 증언을 이 거짓으로 했었을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된다면, 왜냐하면 지금 배성윤 씨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김성태 회장의 진술과 일치하죠. 왜냐하면 말씀 주셨듯이 본인들의 주가가 상승되는 아주 변곡점이 됐어요. 북한과의 어떤 교류가. 그러면서 히토류 등 강물을 이제 단독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주가 조작을
사회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예. 사람들이고 그래서 애초에 보수 종편에서도요 이 이슈가 주가 조작과 연결해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나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더니 500만 불, 300만 불 이게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상거래 하듯이 송금한 그런 내역이 없어요. 진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성태란 사람의 진술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일관성이 없는데 그리고 과거 전력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예. 조폭 출신인 거는 맞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의 주가 조작과 관련한 동의를 가리는 대신에 죄를 상대방으로 얹었을 그런 동의는 있는 거예요. 진술에.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그 KH그룹의 배상윤 회장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은 해외 도피 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KH그룹의 전 부회장이라는 조모 씨가 녹취를 공개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뭐 윤석열 당시 후보의 특보였던 윤모 씨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등장을 해요. 400억. 40억인가요? 40억. 예. 40억. 40억 원 뭐 돈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막 돈을 준다 만다가 아니라 뭐 액수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술해 주면 좋지 이런 표현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데 네. 이 사람이 연락이 되고 통화가 될 때 김광민 변호사한테도 돈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 금액은 300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러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그래서 민주당에서 TF를 구성하기로 일단 했고 진상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한 사람의 진술에 따라서 사법까지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됐다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늦었더라도 정확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사안이다. 예. 이 내용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저쪽에 줄을 댔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쪽에 줄을 대야 되겠다 싶어서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분들의 어떤 특징을 봤을 때 그 외의 녹취나 더 좀 직접적인 증거들도 나오지 않을까? 나와야죠. 예, 이런 나올 생각도 것 들고요. 같아요. 예. 관련해서 뭐 권성동 의원은 아직까지는 어떤 입장을 낸 바가 없어요. 예, 그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나한테 나 돈 없는데 권성동 의원이랑 안 친한가? 전혀 친하지 않습니다. 좀 친하지 않았나요? 저는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수많은 의원님들하고 다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은 사실은 저기 강유미 씨하고 친하지 않을까? 봤어요. 제가 강유미 씨하고는 친합니다. 저 완전 팬이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좀 정보였죠. 알아갖고 와보세요. 예, 뭐라도 왜냐하면 한번 물어볼게요. 예. SBS가 조금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내가 보기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접촉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이유들도 아마 그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건은 좀 더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그리고 있겠다. 정말로 권성동 의원 쪽에서 이것도 고발한다 그랬어요. 나 그랬죠. 건드리면 한번 당해봐. 자기가 당해보고. 내가? 왜냐면 자기는 당해도 나올 게 없잖아. 우리 같은 사람 당하면 큰일이니까 자기가 당해서 한번 해봐요. 아니 지금 이 시간이면 저기 뭐 우리 가야 돼. 아니 경향 TV도 시작하고 다 하지 않았나? 그쪽에서 좀 많은 분들이 지금 못 가고 있잖아. 지금 봐봐 6천 명이 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내 말이 맞죠? 왜? 고현주는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날 집어넣는다고? 나도 가정이 있어요. 잡히면 안 돼요. 아니 저 사람 잡혀도 괜찮아. 아니, 이런 건 사실관계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여러분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일단 고현주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고현주는 살아날 것 같아. 뭐라도 해봐요. 파이팅! 파이팅! 자 오늘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가 어제 출연을 안 하신 예. 이유로 2부까지 함께합니다. 와우. 예. 네. 2부까지 함께하시고 잠시 뒤에 우리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더 나눌 텐데 사실 1부에 오늘 주진우 의원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 오늘 아이템이 해야지, 빨리 있었죠. 해야지. 요건 잠시 뒤에 김종대 네. 의원 오시면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장윤미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심히 네,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